요즘은 형님 리더십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NC의 구단주는 택진이 형, 그리고 SSG의 구단주 용진이 형이 대표적인 형님 리더십의 구단주죠. 여기 또 형님 리더십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은메달로 각광받은 영미하던 컬링 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컬링엔 용빈이 형이 그 주인공입니다. 구단주를 뛰어넘어 대한컬링연맹 회장인 용빈이 형.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지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빈 회장님. 아니 뭐 용빈이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야밤이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컬링연맹 김용빈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의 택진 형 그리고 용진이 형을 빗대서 용빈 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용빈이 형 별명 괜찮으신가요? 제 입장에서는 택진이 형이랑 용진이 형이 대단한 분이시고 또 그 반열에 우리 컬링으로서 올라간 것 같아갖고 부담스럽기보다는 영광스럽습니다. 정용진 부회장, 용진이 형이요. 얼마 전에 SSG 랜더스 유니폼을 입고 SNS에 업로드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회장님도 얼마 전에 컬링 미디어데이 때 유니폼을 입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용진이 형을 따라하기보다는 일단은 국민들에게 컬링 선수들은 인기가 있고 컬링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컬링 연맹이 그걸 따라가주지 못하고 되려 방해하는 연맹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출전하는 그 국가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기 위해서 나도 같이 입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입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게 됐습니다. 미디어데이가 컬링이 유독 요즘 없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디어데이가 짠 하고 나타나길래 컬링 인기가 다시 좀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컬링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좀 개최하신 게 맞나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컬링이라는 게 평창올림픽 때 은메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되자마자 앞으로 컬링에서는 나쁜 뉴스는 없을 거다. 좋은 뉴스만 내보낼 거다. 좋은 뉴스라 하면 선수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그 연맹에서도 좋은 뉴스만 나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취지로 우리가 미디어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컬링 유니폼이죠. 컬링 보기엔 또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의견을 달라고 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뒤에 있지만 연맹 명칭도 좀 줄이셨어요. 좀 간략하게 줄이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연맹 행정에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건가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회장이 된 다음에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신 게 언제나 저도 이제 기업인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계 종목 중에 사실상 생활 스포츠와 가장 어울리고 생활 스포츠인들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컬링입니다. 해외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컬링연맹이라는 경기자가 붙음으로써 엘리트들만 할 수 있고 엘리트들만 관리하는 연맹이다라는 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라는 이름이 되려 생활 스포츠인과 엘리트 선수들을 갖다가 가운데 장벽이 아니냐. 이 장벽 먼저 빼자. 그래서 대한컬링연맹으로 하게 됐고요. 네. 로고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땐 사경연맹 로고인 줄 알았어요. 표적 같은 게 있어요. 예, 표적 같은 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컬링에 어울리게 좀 만들고 누가 봐도 컬링 대표팀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로고를 바꾸게 됐고 유니폼도 바꾸게 됐습니다. 유니폼도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속속들이 회장이 나서서 아는 척을 해야지 나중에 이게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가 좀 시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시 컬링의 전문가인 틴킴 측에서 컬링 경기는
중계가 그 하늘에서 많이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곤감리가 견장처럼 들어가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줬고요. 네. 그걸 막상 그 국가대표 유니폼에 넣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유니폼이 그 다 함께 만든 유니폼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굿즈라고도 하죠. 컬링 관련 상품도 직접 공개를 하셨는데요. 연맹 로고가 들어간 마스크, 뭐 뒤에 사진도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그 컬링 하우스 모양이 들어간 우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우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심지어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인기가 꽤 있었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 컬링을 계속 알려야 되는데 알릴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아,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우산들이 자세히 보면 다 시커머리 쭉쭉합니다. 비 오는 날에 비 같은 느낌의 우산들인데 저희는 그 하우스 색깔이 하얀색에다가 또 파란색에다 빨간색이다 보니까 또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딱 펴졌을 때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 비가 와도 화사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고 또 하얀색이니까 눈에 띄고 신기하니까 쳐다보면 컬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수 있고 겨울 스포츠인 컬링을 여름에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그 우산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역시 기업가셔서 그런지 마인드나 이런 발상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혹시 우산, 마스크 말고도 또 다른 상품이 있나요? 그 해외에서는 그 국가대표 유니폼 그 스폰서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판매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스폰서들한테는 또 스폰서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컬링 국가대표 그 옷을 갖고 있다라는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스폰서랑 이번에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같이 해볼까 하고 있고 마침 내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모시고 느닷없이 이제 용빈이 형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지난달 회장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소통과 어떤 개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때문인데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서름을 받던 선수들을 만나서 직접 소통에 나섰어요. 뭐 어떤 고충들을 많이 들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강릉으로 날아갔습니다. 강릉으로 날아가니까 팀킴이 있었고요. 경북체육회 남자팀도 있었고 그리고 믹스 더블 경북체육 팀도 있었고요. 또 팀 민지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수들을 먼저 그 만나는 경우가 없는데 일단 선수들한테 듣는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해야지 제가 되게 신선하게 이 연맹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선수들을 먼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요. 곧장 바로 의정부로 이제 컬링장으로 와서요. 의정부에서는 경기도 체육회에 있는 여러 팀들과 남자 국가대표팀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건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 만나 보니까 대체로 어떤 점을 요청을 하던가요? 보통 회장이 건의를 하라 그러면요. 건의를 안 해요. 네. 그리고 좀 안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건의를 하더라고요. 또 어허. 남자 대표팀에 있는 한 명이 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국가대표팀 복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한 치수 올려달래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건의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치수 늘려주는 한 치수 많은 걸 빨리 갖다 줘라.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선수들은 순진하고 선수들은 그 눈빛에서 해맑은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아직도 건의를 하기에 조금 그 불편함을 느끼고 좀 딱딱한 그런 그 분위기였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지만 앞으로는 점점 제가 직접 찾아가면 그게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선수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데 또 하나 선수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포상을 내걸었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면 이 정도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액수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동계 종목에서 가장 포상이 컸던 게 그 스키에서 금메달을 따면 3억 원을 주겠다. 3억이요? 예. 그렇게 하고 내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뒤따라가는 입장인데 네. 제가 2억 5천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똑같이 간다. 똑같이요? 예. 네. 그 대신 이상이다. 그 이상 3억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팀킴이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 가갖고 금메달을 따면 3억이 문제겠습니까? 그거는 300억, 3천억의 효과와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 달 들어서는 각 지역 연맹들까지 이렇게 하나씩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고 들었는데 컬링 연맹의 이런 소통이 사실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현장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의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컬링의 메카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남 지역을 그 경북 대구에서 제가 간담회를 가져서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울산, 부산, 경남에 있는 분들까지 오시라고 해서 그 토론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충청권과 그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전주에 가서 제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인천,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지역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협회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시간을 계속 오버하는 여러 가지 그 토론들을 잘 나눴고 그게 저의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이 컬링 연맹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기본 철학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김용빈 대한컬링연맹 신임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메인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준비되셨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회장에 취임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1월에 회장에 당선이 되고도 기존 연맹 쪽에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동이 있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에 당선인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기존의 집행부 측에서 왜 그랬던 건지 이제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회장 선거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심은 통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다음 날 당선증도 받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당선인 공표까지 됐습니다. 당선인 공표까지 됐는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야, 이거 되게 웃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해갖고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고언을 들었고요. 그 대의원들은 또 2분의 1 이상이 모여서 대의원 총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을 들어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거부당합니다. 계속 거부당하고. 그러더니 대한체육회에서는 너희들 선거 무효를 절대로 발표하지도 말고 다시 숙고해라. 우리가 종목단체들의 선거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건 선거 무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효다라고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기존에 있는 집행부와 기존에 있는 선관위원들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내가 나의 회장 신분 때문에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거는 법원에 호소해야겠다라고 해서 법원 동부지원에 제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회장 지위가 맞다라는 선거 무효가 아니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연맹을 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총회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정기 총회만이 회장을 승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 새롭게 회장 직무대행을 해주신 분이 자신이 정기 총회를 열어주셔서 오늘날에 오게 됐습니다.